자, 흉터와 모공에서 주베룩만 쭉 넣어준다고 살이 막 잘 차오르지 않습니다. 자, 이때 차오른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섞여있는 히알루론산과 물 때문에 순간적인 볼륨 증가가 채워 올랐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연철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 콜라겐 채우는 시술, 주베룩 시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뒷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따라오실까요? 자, 얼굴에 콜라겐을 채우려고 많이들 노력하시죠. 자,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빠지는 건 아닌데 특정 부위가 자꾸 빠지고 탄력도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피부과에 오시는 30, 40대 이상의 분들은 다 탄력 증가, 콜라겐 증가를 원하십니다. 자, 사람들은 흉터나 얼굴의 꺼진 부위에 내 몸의 물질이 차오르는 것을 원합니다. 자, 저한테 이 주베룩 콜라겐 주사 치료를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필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부위여가지고 이제 필러를 권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결국 설명을 다 듣고 본인의 콜라겐을 차오르게 하는 방법이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주베룩 이렇게 더 선호를 하셔서 결국 주베룩을 하시게 되는데, 자, 오늘은 주베룩 전 세계 누적 사용량 1위인 제가 주베룩이 무엇이며 주의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콜라겐 형성 주사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피부는 표피랑 진피는 아니고 그 아래 지방층이 있습니다. 자, 이 콜라겐은 어느 부위에도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콜라겐은 대부분 진피층에 있습니다. 자, 주베룩 주사를 통해서 콜라겐을 형성하게 되면, 자, 첫 번째는 흉터와 모공 치료에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볼륨을 증가하는 볼륨아이징 효과를 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이 피부결 개선이나 피부 탄력 증가와 같은 이 스킨 부스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주베룩은 콜라겐을 딱 형성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자, 사실 수많은 의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자, 사실은 주베룩은 ECM, Extracellular Matrix, 세포 외 기제를 증가시키는데, 자, 이게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면 세포 주변에 있는 이 전체적인 물질들을 말하고 조직의 기계적인 지지체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즉 주베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딱 콜라겐만 막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의 지지체의 전반적인 증가가 나타나고 여기에 콜라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베룩을 마치 지방 이식이나 필러처럼 설명하시는 의사분들이 계신데, 자, 주베룩은 얼굴에 원하는 딱 이런 부위를 수직적으로 높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빈 곳을 메꿔주는 개념. 두 번째는 전체적인 볼륨의 증가가 맞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베룩은 어떤 분들이 맞으면 좋을까요? 자, 주베룩의 원리 중에 첫 번째는 빈 곳을 메꿔준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흉터나 두 번째 모공과 같은 부분에 효과가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주베룩만 이렇게 넣는다고 흉터가 이렇게 쑥쑥 차오르지 않습니다. 자, 전 흉터나 모공 환자분들에게 절대 주베룩만 단독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자, 오히려 더 안쪽에 이렇게 볼륨이 증가돼서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베룩을 흉터나 모공 치료 시에는 다른 전후 처치들로 자극을 줘야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술자의 스킬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빈 곳을 메꿔주는데 흉터가 생긴 이 피부층이 아니라 쓸데없는 그 아래층을 채운다면 흉터 부위가 더 올라와 보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전체적인 볼륨을 증가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세 번째 역할, 얼굴의 볼륨아이징, 즉 볼륨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볼살이 꺼져 있거나 이 인디안 밴드 주름이 깊어 보이거나 관자 부위가 꺼져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 환자분들 중에는 막 가슴 수술 후에 함몰 부위가 심해져가지고 재수술을 몇 번 했는데도 실패한 분들이나 앞에서 언급한 분들 말고도 뭐 얼굴이나 몸의 특정 부위의 함몰로 치료 목적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한 이렇게 앞에서 말한 조직의 지지체의 밀도를 높이면 어떤 곳에 도움이 될까요? 네 번째 분류, 즉
잔주름이나 피부결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만 감소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콜라겐, 일라스틴, 히알루론산처럼 우리 조직의 대부분들이 30대가 넘어서부터는 감소가 되게 됩니다. 뭐 사실 당연하겠죠. 콜라겐만 선별적으로 감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잔주름이나 피부결을 위해서 안에 감소되는 구조물들의 밀도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거 말고도 뭐 5번째 튼살 등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제 튼살 없애는 법 영상을 참고하시면 결국 이 흰색 튼살은 피부 표면이 얇아져 있고 안에 콜라겐과 일라스틴이 부서져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앞에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지금 원리를 살펴보면 어느 부위에 적용하면 이 주베룩의 효과가 나타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베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주베룩의 입자 크기에 따라 넣어준다입니다. 자, 주베룩은 입자가 작은 첫 번째 주베룩과 입자가 큰 주베룩 볼륨으로 나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챗망이 있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걸러주는 작은 입자는 주베룩, 이게 걸러지게 되는 큰 입자는 주베룩 볼륨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입자가 클수록 콜라겐 유도가 잘 되지만 그만큼 주입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깊이에 적절한 입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주입을 할 때 주사기가 만약에 직경이 커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첫 번째, 약물 주입은 쉽지만 두 번째, 얕은 층으로 주입이 어렵게 되고 또 직경이 크니까 아무래도 혈관을 찌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출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럼 주사기의 직경이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약물 주입은 어렵지만 두 번째, 얕은 층으로 이렇게 얕게 주입이 가능해지고 또 세 번째는 아무래도 바늘의 직경이 작아지니까 출혈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많은 의사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게 한 앰플의 이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에서의 구성 성분 물질인 이 폴리디엘 락틱 엑시드의 양이 다릅니다. 볼륨이 더 많거든요. 자, 그럼 또 혹자는 아니 한 개당 양이 더 많으니까 주베룩 볼륨 쓰는 게 더 이득이네 하실 텐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입자의 크기 때문에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에는 주베룩보다 더 얕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흉터가 또 얕게 있는데 주베룩 볼륨을 잔뜩 넣어준다면 흉터 아래 조직만 증가가 되어 올라올 수가 있겠죠. 자, 즉 흉터, 함몰, 볼꺼짐, 모공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자를 큰 거를 쓰는 게 맞을지 작은 거를 쓰는 게 맞을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흉터와 모공 치료 시에는 주베룩 전후의 처치를 혼합해 준다입니다. 자, 흉터와 모공에서 주베룩만 쭉 넣어준다고 살이 막 잘 차오르지 않습니다. 자, 이때 차오른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섞여있는 히알루론산과 물 때문에 순간적인 볼륨 증가가 채워 올랐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흉터와 모공에서는 주베룩을 사용하고 이 전후의 처치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즉, 주베룩이 해당 부위에 충분한 용량이 있을 수 있게 하는 전처치와 또 시술 후에 이 주베룩 물질을 자극을 같이 줘서 이 폴리디엘 락틱 엑시드가 자극을 받아 앞에서 말한 세포의 기질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볼륨화이징 시술, 즉 볼륨을 올리는 시술을 할 때 이 시술하는 부위의 공간에 맞는 정도의 양만 넣어준다입니다. 자, 이거 의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는 내용인데 얼굴에 시술을 하다 보면 진피층을 포함한 안에 조직의 밀도가 낮은 분들이 있고 또 꽉 차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 캐뉼라나 바늘로 이 안에 있는 조직을 느끼면서 이 꺼진 부위의 스페이스가 좀 넉넉하게 공간이 있는 분들이 있고 좁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 주사 시술 시에 조직의 스페이스가 너무 좁은 분들에게 용량을 많이 넣으면 이 조직이 원하는 부위가 아니라 조직의 밀도가 낮은 부위로 이 주베룩이 이동을 합니다. 자, 주베룩은 실제로 보면 분말가루입니다. 이 분말가루를 물에 녹인 것을 얼굴에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원리상 시술 후에 문질러서 자극을 줘야 이 안쪽에 산성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ECM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문질렀을 때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위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그렇다면 그 이동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물에 희석된 분말가루니까요. 자, 근데 넣으려는 부위가 한 3cc 정도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스페이스인데 여기다가 6cc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원하는 부분도 볼루마이징이 되지만 원치 않은 곳으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으므로 즉 이 비싼 주베륵 물질의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술하는 부위의 공간에 맞는 정도의 양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마사지를 정확하게 해준다입니다. 자, 저희 병원에서는 이 눈밑 꺼짐으로 주베륵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잘못 넣게 되면 뭉치는 현상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눈밑 꺼짐입니다. 자, 이 눈밑 꺼짐 부위를 제가 의사분들에게 교육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자, 주베륵은 눈밑 꺼짐에 넣을 경우에 결절이 생기는 경우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구독자분들이 뭐 이런 것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마사지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자, 눈밑은 마사지가 잘 될 수가 없는 부위이므로 환자분들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될 수가 없는 부위입니다. 만일 마사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밀폐된 공간의 주베륵 입자들이 자기들끼리 더 응집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뭉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술 후에 정확한 마사지 교육이 중요합니다. 자, 이는 눈밑뿐만 아니라 볼륨을 증가시켜야 하는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지만 예를 들어 흉터 시술이 들어가서 레이저로 피부 표면에 자극을 받은 상태에서 바로 막 마사지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무조건 또 마사지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술 의사분들의 교육에 따라 마사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하게 문질러 주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더셀랩 화장품 대표 심연철이었습니다. 끝!